네, 홍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통일 한국은 어떠한 나라 명칭을 가져야 되겠는가 해서 그 고려 연방국이 돼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네, 역사는 그 미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를 거울로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처 안 되고 그 역사만 얘기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날 문제하고 앞으로 이뤄질 미래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해가지고 그 통으로 이렇게 봐야 한다. 응?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역사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그 역사와 지금 오늘 그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2000년 전에 그 보면은 이제 고조선이 이제 그다음에 삼국시대가 이렇게 두레되는 걸 역사를 배웠잖아요. 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중국이나 다양한 학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도 조선과 한국이었더라고 저기가 나라 명칭이. 그랬었군요. 예. 지금도 똑같이 이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네. 똑같이 조선이라는 이름과 그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이미 2000년에 사용했던 이름이다 이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지 정말 뼈저리게 이게 실감을 느낍니다. 자, 그럼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그 고조선이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아주 왕성했었는데 그 중국이 이제 기자라는 사람을 이제 관리로 임명해서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나라 있죠? 조조 통치했던 위나라. 네, 거기에 이제 관리했던 그 위만이 저기 고조선의 준왕에 와서 그 준왕을 축출하고 자기가 위만조선을 저기 뭐 저쪽에 건국했다. 뭐 이렇게 이 설이 있습니다. 그 준왕은 또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장수왕 때부터 저기 고려라는 이름으로 약칭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수왕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발해라는 이름은 그 대조영이 세운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대조영이 세운 게 아니고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이 세웠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조영은 30년 후에 이게 발해가 세워진 걸로 나와 있고 대중상은 불과 10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네,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느낌상 벌써 딱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발해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구당서나 신당서에 보면은 그 측천무가 이렇게 붙여준 발해 이름이다. 뭐 대진제국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해가 고려라는 이름을 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본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발해의 사신들이 일본에 와서 저기 일본 왕을 아련할 때 자기가 저기 고려 국의 신하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일본 사신도 이 발해국에 이제 사신을 가고 했을 때 뭐 우리가 고려 왕을 아련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가 이제 거란에 멸망하면서 왕씨 고려가 응? 태조 왕건 아주 고려가 일어났죠. 그러면 고씨 고려, 대씨 고려, 왕씨 고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게 계속 이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고려국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글 명칭은 조선과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또 코리아로 되어 있죠. 코리아는 이제 고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우리가 한국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을미사변이 있었죠. 1894년에 그 민비 왕씨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참변을 당한 사건인데
그 후로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로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그 왕들은 하여튼 도망을 잘 가요. 응? 피난도 잘 가고 옛날 그 몽골 침입 때부터 하여튼 잘들 그 저기 도망가가지고 목치를 잘 보존해가지고 다시 또 싸우기를 그 잘하는 명수입니다 이게. 응? 뭐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고 이게 잘 도망갑니다. 이거. 그 일본 놈들은 그 절대 도망을 안 가요. 만약 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저희 적국의 성주가 이렇게 졌다고 그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면이 다 바다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항복하든지 아주 뭐 할복을 하든지 하여튼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네, 근데 그렇죠.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저기 전라도 제껴놓고 정신없이 저 왕 잡으러 선조 잡으러 저기 혼시 귀나고 갑자기 귀마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저 갔더니 평양에 갔더니 아이 또 평양으로 도망가네. 평양까지 가니까 또 의지로 도망가네. 네, 아이고 왔더니 또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아간파천 그 정도 또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네. 러시아 공사하면 러시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지금 환장하는 거지 이게. 응? 세계 모든 나라들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 시작했다고. 응? 우리가 그 당시에 사건에 참여했던 관여가 된 미우라 공사를 우리가 저기 아주 벌을 주겠다. 그래서 밀번호 소환을 하고 돈도 주고, 예? 그다음에 독립문도 세워주고 청나라에서 이제 청일전쟁 때 이겼으니까 청나라부터 독립을 했다. 그래서 독립문도 세워주고 나라 이름도 새로 만들어라. 예? 그리고 당신은 황제가 돼야 한다. 그냥 전하가 아니라 폐하 이렇게 높이 부르는 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라 이름은 뭐로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 나라 중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느냐? 한강도 있고 한복도 있고 그 사만이라는 나라도 있었지 않느냐? 만, 진한, 변한. 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괜찮거든. 이게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쥐 생각하느냐? 일본 역사에 그 한강 이남에 인나 일본부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점령을 해갖고 사만 땅을 지배했다 이겁니다. 이게 그 이름을 슬쩍 저기 했는데 우리가 저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만, 진한, 변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각각 독립된 걸로 나왔는데 최근 연구 자료에 하면 그게 아니고 만이 이게 땅도 높고 기름진 평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진한 변화는 그 속국이었다. 저기 고물도 바치고 조공단은 속국에서 그 마한 그냥 하나의 나라로 봐야 한다 하는 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꼼짝이 그 당시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국 체제죠. 양국 네. 남북 시대라는 남북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나라가 이어져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제국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고려라는 말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 회담을 중요한 3대 회담이 있어요. 7.4 남북 공동성명서가 있고 그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고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통일 원칙을 이게 확인한 거예요. 서로 간에. 예? 도장을 다 찍었다 이겁니다. 거기 나온 게 뭐냐면 평화적으로 하자. 전쟁하지 말고 누가 먹고 먹히는 그런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주적으로 하자. 유세에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자주적으로 하자. 세 번째는 전 민족이 대단계로 하자. 해외 동포까지 참여를 시키는 그런 전 민족 대단결로 이루자. 이것이 3대 평화 통일 원칙이 그 3대 회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먹고 먹히는 이런 것이 왜 해서는 안 되느냐?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자 북이 저기 적화 통일로 우리 남한 땅을 먹었다 치자. 어떻게 먹여 살릴까요? 5천만 되는 인구를. 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기 주위에 있는 한번 싹 가까운 데 한번 둘러보자고. 미용실, 음식점, 저 채소 가게, 뭐 새마을금고, 뭐 한의원, 의사, 뭐 저기 병원, 이게 다 뭐예요? 서비스 거의 다가. 물론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 산업 통계로 봐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90%가 서비스업이고 나중에는 공장, 뭐 공업, 2차 산업 뭐 한 8%, 나머지 2%가 1차 산업이에요. 이게. 우리도 거기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따라가고 있다고요. 거의 같아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다 북을 점령해갖고 저 흡수 통일을 했다. 그 어떤 놈이 이제 그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거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 먹여 살리다가 독일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우리가 국력이 독일보다 형편없는데 그 북을 갖다가 저기 통일하면은 우리는 다 알거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기 연방제로 가자는 거예요. 연방제는 뭐냐? 연합정부를 내세워갖고 우선 당장 각각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이게 인정하고 우선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네. 군대를 군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군대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배치하고 뭐 중국을 견제하고 저 북한 조선인민군은 저 울산이나 어디 뭐 포항 이쪽에다 해갖고 일본놈들 막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체육 뭐 국가대표 체육 선수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 약간 유도리를 부려서 뭐 한국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이 많으면은 그 북한 사람들은 참여가 적으니까 약간 저기 플러스 알파를 좀 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우선 당장 가능한 팀이 이 탁구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 탁구는 혼합복식 이런 건 북이 상당히 강해요. 뭐 축구도 그렇고 축구가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3회 정부에다 하나씩 서로 합의되는 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북의 각각 정부는 이 권한을 조금씩 줄이고 연합정부는 조금씩 커 가겠죠. 그러면 이게 이 연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왕이 있는 뭐 제국을 할 거냐? 뭐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처럼 공화국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 크게 관심 없어요. 다 문제점이 있어요. 양쪽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선군이 나타나게 한다면 5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독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쯤 우리 좀 참 먹 같은 그런 대통령 나타나갖고 사실 5년도 너무 길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2년 하고 아니 2년도 길어. 한 1년 하고 중간평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연방제가 그 연합정부로 가고 3회 정부를 만들어서 이 3회 정부 파이를 키우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경제가 너무나 그동안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무려 70년이죠. 70년인데 우리가 또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70년이 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참 걱정을 해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갭을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이게 숙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70년이 걸렸으면 최소한 이것을 30년 하다 보니 30년 목표로 했는데 잘만 하면 10년에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방향을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10년 내로 해갖고 하나의 통일된 정부, 모든 다른 나라들이 우리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나라, 우리 한국과 조선인의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세계 선진국으로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